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동화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동동화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십니까. 이슈앤스토리 시청자 여러분, 이슈앤스토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항인호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이제 지금 계속 이준석 네. 당대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이야기 들으면 제가 고개를 먼저 좀 숙이고 나서 사과를 먼저 좀 드리고 나서 방송을 해야 되는지 어떤지 좀 그렇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예,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네, 발견이 됐죠. 네네. 네, 발견이 됐습니다. 무엇이 발견됐습니까? 이준석이 하버드에 제출한 논문이 어디서 발견됐습니까? 발견됐습니다. 어디서 찾으셨죠? 할리스라고 하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버드 대학교 예. 라이브러리, 도서관, 도서관, 네네. 전자도서관 네네. 온라인으로요. 네네. 전자도서관 나일로 해가지고 들어가서 예. 2007년도에 이준석 이름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사이언스로 되어 있는 컴퓨터 사이언스 네, SC로 이준석이 제출한 논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할 것은 뭐냐면 네. 이준석이 하버드를 졸업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결코 혼자의 힘으로 네. 들어갈 수 없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다는 것도 사실은 네. 내부에 지금까지 방송한 거에도 있었고, 있었죠. 네네네,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예. 그런 가설을 갖다 두지 않고, 네. 그러니까 혼자의 힘으로 갔을 때 네. 어떻게 됐을까? 네. 그러면은 이것은 거짓말이 너무 많다. 그리고 하버드라서 졸업했을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냈던 것이 저번 주 방송까지의 예, 그렇죠. 결론이고요. 그 논문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네네. 예, 예. 이번 주 방송에 왜 논문 이야기들을 먼저 하고 앞으로 다시 가게 되냐면, 네. 논문의 내용과 네. 이준석이 이야기하고 네. 있는 속에서 논문을 아직까지 이준석은 어떠한 것을 썼다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이준석이 쓴 논문, 그러면 제목을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Design and Economy Analysis of a New Subway Line in Seo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2007년도고요. 네. 2007년도 5월 달쯤에 제출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지금 영어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국어로 물론 이제 자막으로 네, 나갈 네, 거지만 한국어로 풀이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서울에 있는 네. 새로운 지하철 라인에 네. 대한 예. 디자인과 경제성 평가입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CS라 그러잖아요. 네네. CS 컴퓨터 사이언스. 예, 예. 그걸 잘 모르는 문외한이긴 하지만 네. 컴퓨터 사이언스면은 아무래도 뭐 코딩이라든가 네. 프로그램이라든가 네. 아니면 네트워킹이라든가 네. 이런 걸로 이제 주제가 될 것 같기는 하는데 네. 지금 이 들어본 논문은 네. 굉장히 저기 건축학과나 예. 동시공학과 네. 건축공학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시빌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토목공학, 그다음에 어번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도시공학, 네네.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예. 거기에서도 여기에 대한 시공과, 그리고 시공에 대한 평가, 예. 또는 라이프 사이클 코스트라고 하는 LCC, 이런 평가에서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네네. 이준석이 이야기한 컴퓨터 공학하고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예. 실제로 저희가 논문 제목만 알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논문을 우리가 제목까지는 딸 수 있지만 네. 검색까지 그거 되고요. 예. 현재 이제 그것은 책자로만 되어 있고, 네. 그걸 갖다가 내려받기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걸 이제 내려받을 수 있으면 그 할리스의 멤버라든가 네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그러면 하버드를 나온 사람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겠네요. 주로 이제 학부생. 학부생. 예. 지금 이 논문의 내용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일단 논문 제목은 좀 이상하다. 논문 제목으로 봐서는 음. 그러니까 이제 건축이라든지 도시공학 아니면 토목공학에서 하는 경제성하고 디자인에 대한 평가. 네. 이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어떤 경제성이 일어나고 어떻게 음. 이동하고 이런 것까지 좀 따지는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컴퓨터 사이언스하고는 너무 멀어도 많이 먼 그런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추정은 또 해볼 수 있는 건데 네. 제가 잘 몰라서 또 여쭙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제 CS 쪽은 아니라 하면 이 사람이 이제 2개의 전공을 했다고 하니까 네네. 경제학 논문으로 냈다. 네. 이건 좀 그렇다 하면은 네. 뭐 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네, 넘어갈 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이제 논문을 제출한 2007년도에 네.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로 해가지고 논문을 제출한 학부생들 중에서 네네. 컴퓨터 공학과 이코노믹을 갖다가 2개를 딴 사람을 갖다가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장 하이키라고 하는 네. 이분만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이코노믹을 갖다가 공동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복수전공을 했다. 네. 물론 메이저로는 안 나갈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름이 참 독특합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아마 중국 중국쪽. 예. 중국계 뭐 대만일 수도 있고 뭐 중국계일 수도 있고. 네네. 하여튼 중국계다. 거기에 비해서 리준석은 네. 그냥 단지 컴퓨터 사이언스 그렇게만 나옵니다. 논문에 지금 그 하나밖에 안 나오는 그렇죠. 거죠. CS라고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네네네. CS로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 아까 장하이지라는 그 네. 졸업생은 CS하고 옆에 또 이렇게 경영학, 경영학이 경제학이죠. 이코노믹이 같이 나와 있고. 네네네네. 특이하네요. 나머지 이제 학년들도 이렇게 다 찾아봤는데 네. 각각 학년에 따라 가지고 뭐 매스매틱이라든지 네. 다른 거 뭐 아니면 피지컬이라든지 음. 이와 같이 뭐 물리학이라든지 음. 다음에 수학하고 이렇게 같이 전공한 것도 있습니다. 논문에 논문에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이준석은 이코노믹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 그리고 거죠. 컴퓨터 공학과생들의 논문하고는 다 틀리게 예. 혼자만 굉장히 동떨어진 논문을 그러면 썼다. 네. 지금 다른 컴퓨터 사이언스과 네. 그 논문 제목을 네. 좀 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네. 보통 내용이 어떤 논문의 주제든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죠. 다른 것들과 결부돼 가지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무엇을 갖다가 하는데 이런 어떤 코딩을 갖다가 한다든지 예. 이런 어떤 교육과 관련된 것들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요 전파라든지 전파. 와이어리스라든지 예. 또 어떤 것도 있냐면 페이스북. 예, 페이스북에 대해서 2007년도인데 네. 페이스북이 어떻게 이렇게 예. 되는가, 장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문도 2007년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뭐 페이스북에 대해서 뭐 무가치하다 했는데 2007년도에 페이스북에 대해서 논문이 나올 정도. 예. 그리고 같은 학교에서 예. 졸업 논문으로 나올 정도라고 한다면 이준석이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틀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준석을 볼 때 그 이야기 할 수 있죠. 첫 번째, 컴퓨터 공학을 한 건 알겠다. 졸업을 갖다가 그걸 한지 아는데 왜 자기가 경제학 하지도 않았는데 경제학 했다라고 주장을 하느냐. 예. 첫 번째가 그거고요. 예. 이준석, 그러면 다시 이렇게 시간을 좀 네. 되감아 보겠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카이스트를 자퇴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버드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네. 장학금을 받았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 장학금이 성격이 어떤 거였죠? 국가 과학 장학금입니다. 국가 보통은- 장학금이 아니라 가학이 붙네요. 네네네. 엄청나게 그러니까 하셨네요. 우리가 국가에서 네. 과학 장학금을 주는 이유는 뭐 이렇게 해외에서 한국을 위해 가지고 아니면 전 세계인을 위해 가지고 뭔가 과학적으로 또는 학문적으로 기여하라고 장학금 받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거 그렇죠. 보면은 이준석이 한 것은 공학 쪽도 아니고 논문 쓰는 것도 거기에 대한 틀들도 틀립니다. 과학고가 원래 만들어진 취지가 네. 이 우리나라의 과학 산업, 네. 그러니까 공학 박사들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갔는데 과학고 출신들이
의대를 가버려요. 대부분이 다 의대를 갔었죠 예전에. 이제 그 부분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의대를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과학 장학금을 받으면 의대에 가는 사람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국가 장학금이 아니라 국가 과학 장학금이면 네. 여기 목적성이 있는 거라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2003년도에 국가 과학 장학금이 학부까지 내려올 거다. 네. 그런 이야기가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통 전에는. 전공하는 사람들 완전히 전공하는 사람이면 석사 이상, 네. 박사.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문학 장학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더 과학 장학금보다 빨리 생겼고요. 예. 그다음에 과학 장학금이 된 건 그 다음 이야기고요. 음. 그리고 과학 장학금에 석박사가 아닌 학부 들어가는데 예. 국가 장학금이 특히 외국에 가는데 8명이나 뽑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된 것은 누가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일 수밖에 없다. 예. 그때는 어땠다? 음. 누구도 몰랐다. 그렇죠. 그리고 공고도 하고 이제 뽑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음.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도 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것도 국가에서 하는데 1회. 음. 해필이면 이준석이. 음. 그리고 하버드 대학도 졸업한 사람이. 라고 하는 이런 의문점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게 이제 확정되기 전에 네. 윤곽은 있을 거예요. 윤곽 모든 기획이라든가 네, 윤곽은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런데 그 정보는 사실 소수만이 알고 있는 거겠죠. 소수만이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준석 논문을 갖다가 제가 발음도 좋지도 않는데 예.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는 이준석이 졸업식 날 어디에 있지 않았다. 미국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단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근거가 있습니다. 예, 어떤 겁니까? 이준석의 논문 제목을 보면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준석의 논문의 제목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인 서울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 서울에 있는 예, 서울에 뉴 있는. 서브웨이 예. 라인.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당시 서울에서 새로운 서브웨이 예. 라인은 9호선밖에 없습니다.